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자, 1월 15일 저녁에 3주차가 시작되는 월요일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월 첫날의 강세 다음에 지금 2주 연속 등락은 주고 시세는 터지는데 지수는 쭉 미끄러지고 있죠. 오늘 그래서 일단은 전반부 초두에는 시장을 제가 분석하고 전망을 좀 해드릴게요. 왜 이런 약세가 연장되는가? 이슈적인 논리랑 또 수급적인 이유가 좀 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시장은 늘 기쁨을 주는 곳이 아니죠. 또 조정기 때에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또 잘못하시면은 단기간 로스도 좀 제법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방향타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가운데서 이슈와 수급으로 부각되는 섹터는 계속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인덱스보다는 제가 이슈와 모멘텀인데 다만 소수 말고는 가격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영상에 제가 로봇주들 한 부상할 시간 됐다 했는데 로봇주들이 지금 지난 금요일 가게 부상되었고 오늘도 지금 부상하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에서 2월로 가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지수와 연동된 우량성 주가는 진짜 소수 그래야 하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섹터의 대응입니다. 이 섹터의 대응은 좀 주간 단위로 트레이딩도 좀 해야 되거든요. 이 뭐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적합한 하나의 요소는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관심을 줘야 되고 어떤 쪽에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야 되는가 이 경로를 이해하는 자와 모르는 자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지난 금요일 토마토 TV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적인 논리로 보면은 연초에 외국인들도 좀 팔았고, 첫 번째는 2660까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초과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요 부분을 뱉어냅니다. 뱉어내면 한 2500, 한 5, 60 정도면은 좀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이 나야 되는데 왜 2500 초입까지 좀 흔들렸느냐? 최근에 뉴스를 장식하는 이 중동 리스크 부담감이에요. 뭐 중동 리스크랑 내 주식하고 뭔 관계 있느냐? 관계 없는 주식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입의 전체 경제의 80% 이상이 돌아가잖아요. 거의 뭐 85% 넘죠. 내수 가지고는 5천만 명 가지고 택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류라든지 지금 이제 뭐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되고 그 발생된 비용이 시장을 전반적인 기업의 비용을 증가해가지고 실적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요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고 두 번째 화면에 준비한 내용에 보면은 지금 연기금이 지난해 4분기에 아웃소싱 했다. 여기 뭐 아웃소싱 누가 운용사에게 주는 거예요. 자산 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에 주거든요. 제가 금요일 토마TV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금을 일단은 회수해라는 명이 좀 연초 이후에 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자금 회수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연말까지 또는 연초까지 연기금이 비중이 좀 높았던 주식이 최근에 하락 변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가 그 매매 주체 동향을 좀 보시고 그거 꼭 참고하셔야 되겠죠. 당 뭐 이런 쪽에서는 강한 반등은 좀 기대하기 좀 힘들겠죠. 종목마다 조금 다를 겁니다만은 근데 왜 그런 결정을 연기금이 오다가 나가고 내렸느냐 하면은 요거예요. 이 리스크 확산 구간에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뭐 운임이 급등했고 양일간 뭐 흥하해온이 급등했고 천연가스 가격도 강세 연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단발성으로 그치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분위기가 좀 단발성으로 그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수급적으로 좀 연장이 되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제가 블로그를 하나 발췌해서 보여드린다면요.
최근에 이제 국제 운임이 후티 반군이 홍해를 장악하면서 수에즈 운항 통로를 세계 최대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입니다. 저 부산이나 인천 앞 그 컨테이너 야드에 보면은 머스크 또는 마스크라 이야기 부르는데 그 컨테이너와 선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예 홍해 운행을 중단했죠. 그래서 지금 항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항로가 지금 뭐 이렇게 가가 통로가 아시아 동아시아로 돌아 나올 항로가 이렇게 이게 지도상으로 짧아 보이지만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 어마어마하게 길죠. 아프리카 대륙 남단 희망봉으로 돌아 우회하면서 저게 길이가 뭐 날짜로 계산하면은 7박 8일. 그러니까 뭐 늦어지면 아마 열흘 이렇게 운행 기간이 길고 연료비 많이 들고 운행 훨씬 돌아가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 운임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이게 공급 차질을 빚는데 여기에 또 이란이 지금 미국 지금 세인트 니콜라스호를 지금 납포해 버렸어요. 미국이 가만히 안 있고 지금 작전을 수행했죠. 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쟤들이 지금 잠잠해지는 게 아니고 올해 미국이 대선이 있고 미국이 국제전에 적극적으로는 개입하기는 힘들 거야.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저 친구들도 다 통밥을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래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 있죠. 기름 싣고 나르는 석유를 싣고 나르는 선박에도 이게 봉쇄가 됐습니다. 역대 최초로 수에즈 운하도 막혀버리고 운항이 중단되고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이 저렇게 설치되면서 당분간 운행이 중단되겠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 처음이다. 양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은 역대 처음이에요. 이래 되면 공급 우려에 대한 지금 시장 우려감이 있고 비용 발생 우려가 있죠. 이래 되면 뭐가 불리한 거예요? 제조업들, 물류, 수출입을 통해 가지고 예, 돈을 버는 기업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여건이 단기간은 발생되었어요. 언제 저 사태가 정확하게 마무리될지는 누구도 장담이 안 되죠. 아무래도 지금 예멘 애들 또 뭐 피해 항쟁을 부른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조금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공급망 차질 우려 요 부분이 연기금이 아웃소싱했던 운용사에게 해수를 진행해라고 오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오전에는 반등하다가 오후에 장에 툭툭툭 미끄러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20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요 현상은 지금 이제 연말 이런 랠리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진행하죠. 조정을 진행하는데 이게 단번에 해소되기 전까지 이런 모양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이제 조정 3주차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분명히 반등을 하겠죠. 이 삼성전자 차트고 오늘 예, 내용 상당히 좋은데 이런 요소 때문에 아마 기아차가 조정이 연장됐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88,000원대에서 기아차도 예, 91,000원대로 돌아서려고 하죠. 예, 사실 이거 있는 내용 아니면 이렇게까지 빠지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제가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인덱스는 당장 1월 달에는 요 강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제 생각에는 반등은 있어요. 지금 뭐 2주 동안 쫙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3주차죠. 반등은 나와줄 것 같은데 반등 주고 난 다음에 재차 매물 소화되는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소 이중바닥 또는 저점 다지고 예, 오늘 등락을 주고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장이. 네, 그래서 1분기 초에 너무 많이 빨리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이에요, 우리가. 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의 효과는 있는데 이 반등 효과가 나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종목마다 달라요. 섹터가 보합되면 또 강세 나오는데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당장 1월 달에 중순에 3주차에 반응이 나오면은 현금 비중을 일시적으로 늘려야 돼요. 늘려놓고 다시 타점을 기다리고 나는 섹터 매매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대응을 하세요. 내일도 급등주 나올 내일은 바이오주 대 강세 종목 나올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런 대응이 필요. 이게 불확실성이 잔존했으면 인덱스가 강하게 V자로 못 갑니다. 다시 저점 다지로 내려오겠죠? 이때 상황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이 구간에 추가 조정이 나올 때 2차 전지가 또 실적 우려감, 최근에 그 헤르츠라는 렌트카 업체가 뭐 전기차 지금 이제 전체적인 판매 비중 확 축소시킨다는 얘기, 이것도 컸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좀 약세 흐름이 다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런 한 이 정도만 빠지고 상승해야 될 장이 더 떨어진 거는 뭐냐? 이 중동 리스크와 공급 차질 우려, 불안감이 작동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좀 보시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테마주 주말에는 흥하해온, 오늘은 보니까 오후에 천연가스 가격 강세, 뭐 대성 에너지 이런 시세들이 또 단기간 테마가 돼가 설쳐되겠죠. 요건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고. 지난 시간에도 AI 소프트웨어 투경 다음에 제가 조정이 깊으면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은 투경 구간인데도 한 이틀 발락하니까 오늘 또 뭐 장중에 초급등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말까지 조정 압박이 강할 때 목요일 저 영상을 듣고 야, 저 조정식 관심을 여전히 가져야 된다. 표기하신 분들은 뭐 이스터 소프트가 지금 급반등이 나왔고, 네, 좀 오타가 있었네.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글화 컴퓨터도 지금 투경에 과열 장치 발동인데도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네, 저거는 뭐 어떤 기대감이 2024년의 성장성 기대치가 작년 연초에 음성 솔루션이 솔트웍스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가 주도하다가 작년 여름부터는 AI 하드웨어가 강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HBM 반도체가 거의 뭐 11월까지 시세를 리드했고, 연말부터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그 다음에 CXL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강세가 나왔는데, 지금 나스닥 시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시가총액 1등이 바뀌었다 했죠, 제가. 시가총액 1등이 지금 애플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봉 차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봉 차트를 여러분이 보시니까, 아, 이게 뭐예요? 오, 신고가 내고 있구나, 이게. 신고가의 강세가 나온다는 것은, 네, 지금 이게 화면 우측 끝이 좀 잘려 나오죠? 네, 조만간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투경을 달고 한글화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그 다음에 또 뭐 신규 종목 중에 BI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상했어요. 자, 다만 이들은 또 급등 나오고 나오면 또 등락은 있는데, 하여튼 락에서 조정 압박 시는 저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AI가 탑재된 오피스, 당장 저도 이 오피스가 나오면은 유튜브 방송 이게 화면 준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요약 설명에 이러면 쫙 오고 제가 쫙 잘라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대학생들 뭐 프리젠테이션 하긴, 회사 생활, 그것도 매우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확대되는 또 원년이거든요. 이스트 소프트가 이렇게 오늘 뭐 10%대 이상 강세가 나온 것도 그런 거예요. 투경이지만은 어쨌든, 네, 올해 시장은 큰 성장, 올해부터 성장이 예상된다. 이 휴먼 AI 기대감. 휴먼 AI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가지고 영역을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시간을 내가 한번 발제가 쫙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앞으로 제가 보기엔 궁극적인 목표는 휴머로이드 로봇 있죠? 두 발 달린 로봇. 거기에 AI를 챗 GPT 기능, GPU 기능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추론 인식 기능에 지금 NPU 반도체도 지금 탑재될 거예요. 생각하고, 사색하고, 대화하고, 목소리를 내고,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특히 지금 솔로들이 많죠?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는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대답하고 움직이고 파트너가 될 거예요. 그 영역이 확대되면 또
더 큰 방향이 있습니다, 실은. 지금 언론 마스크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요 시장 AI는 계속 지나가고 또 새로운 섹터를 시장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주는 또 로봇이 입혀지면 로봇이 강세까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뭐 유로메카가 급등하는 게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저게. 유로메카가 양일간 지난 주말에 강세 나왔고, 지난 주말에 LS 머터리얼스까지 강세가 나. LS 머터리얼스는 또 저기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죠. 이게 위빙 그리프라는 위빙 그리프. 위빙 그리프가 뭐냐? 아주 소프트한 재질로 위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리프가 아주 이거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위빙 그리프 찾으면은 바로 나와요. 부드러운 소프트웨어 이거 지금 기술을 인수받았는데 위빙 그리프가 아주 부드러운 소재예요. 소재가 무거운 몇백 킬로그램의 무게를 들어 올렸다가 놨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서 2024에서 상당히 크게 부각된 것 같아요. 이게 협동용 로봇이죠. 왜 이게 자신 있는 배팅을 하냐 생각하기 나름인데 협동 로봇이란 말이에요. 산업 현장 또는 뭐 닭 튀기는 로봇, 커피숍 로봇,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건데 요걸 자신 있게 배팅하는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냐? 야,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인데 시가총액이 6조야. 인덱스 편입 효과 때문에 좀 거품이 있죠, 쟤. 네. 편입 이슈 마감되면 저는 빠진다, 내 보는데. 근데, 유로메카, 위빙 그리퍼도 있고, 협동 로봇 잘 나가고 있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 뭐야? 지금 올 최근에 강세 나와가지고 한 5천억 수준에 왔죠. 요즘 싸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등이 주말에 20% 급등 오늘도 뭐 강세 마감되는데 제가 이거는 뭐 더듬빌 생각은 없는데 이 이빙 그리프 모멘텀이 단발은 아닌 것 같구나. 조정 압박이 나오면 관심 있게 가져셔도 이런 주가들은 제가 통명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대신에 지금 보니까 이제 보피 출시 앞두고 있는 지금 레인보우로도 오늘 시향연동 수급연동으로 세진 않아요. 다만 이거는 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가격이 싸지면은 봐야 된다. 결국 로봇은 다시 간다고 내 보고 있어요. 로봇은 결국 세상이 로봇을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 같군요. LS 머터리얼스는 실은 뭐 실전에서도 4만원 초입에 제가 가장 말 안 듣는 주가랑 갈아 끼우라 했습니다. 제가 뭐 실전에 다 수익 납니까? 절대 안 해요. 조정기를 거치고 매물 소화되는데 다만 이제 단기 말고 추세적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만 제가 지배하게 되는데 요런 것들이 조금 연초에 말썽 피우는 거하고 과감하게 갈아 끼우라. 4만원 초 38,000 주고 지금 오늘 47,700원 39,000원대도 20% 나는 거고 4만 초도 15% 이상 나는 거죠. 네, 이것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 로봇과 관련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시세가 뭐 강화되면 언제든지 이거는 또 팔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로봇주들이 좀 부각되는데 중요한 종목들인 것 같아요. 네. 레인보우 로봇은 보피 출시가 한중 회장의 발언에 의하면은, 이미 B2B, 기업 간의 거래는 시작됐다. 공급 중이다. 그 다음에 B2C, 개인들에게 거래하는 거 있죠. 저것은, 예, 지금 이제 다듬어가지고 준비하겠다. 이런, 발언이 지금 실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다리면 저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안 먹고 나는 게 앞이 가시성이 보일 때만 투자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보핏, 뭐 보니까 이게 그거 입고 등산도 다니고 허리나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시장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단기 흐름은 어때요? 18만원 가니까 물량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 좀 모셔야 되겠고, 바이오주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 오늘 방산과 우주항공까지 내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방산주가 오늘 대만 총통선거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보니까 하나이어로스는 아침에 14만 후반, 지난 주말에 15만원 금방 가니까 일단 단기 고점은 좀 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이로서는 지난 주말 12만원 후반 12만 9천원대 전후까지 가니까 야 뉴스에 팔자. 일단은 뭐 뉴스에 파는 건 단기는 맞죠. 네, 맞을 건데 지금 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홍해 봉쇄, 후티 반군, 예멘애들 저 설치되고 피해 항쟁을 보복하겠다. 이란도 지금 겁을 상실하고 미국 상선을 납포했다. 이거 이 이슈 쉽게 끝날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배후에 항상 중국이 있을 것이다. 이유는 뭐 제가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생략하고요. 일단은 국제 분쟁 긴장을 많이 노출시켜야만이 대만을 나중에 먹으러 갈 때 편한 이유가 있죠. 잘하면은 뭐 한반도도 북한을 내세워가지고 자금 주면서 뭔가 분쟁을 조금 일으킬 조짐이 좀 있어요, 지금. 방산에게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비교했을 때 지금 4분기에 실적이 제대로 나올 업종을 딱 3개만 찍으라면은 4분기 실적이 언제부터 나오죠? 지금 뭐 나온 것도 있고 나올 준비하잖아. 그죠? 4분기에 실적이 진짜 견조하게 제대로 나올 기업이 3가지 섹터가 있는데 첫 번째 자동차. 지금 작년에 토탈 현대기아가 미국에 150만 대를 팔았다. 최초로.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자동차.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아차 PBB 공부하셨나요? 제가 기아차가 장기 전망 너무너무 좋은데 그 잠시 이야기하고 그 다음이 방산 상당히 실적 좋습니다. 예, 작년에 보니까 60% 70% 성장했고 LIG 넥스원도 4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70%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세계적인 미사일 수요, 지금 중동 불안감 때문에 미사일 공급은 부족하고 탄도미사일 수요는 많아요. 최근에 사우디가 공개를 해주지 마라. 이 계약에 대해서 오픈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계약은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의 천국 있죠. 탄도미사일. 유도미사일, 뭐 탄도미사일을 하죠.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거. 공급이 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까고 난리 났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넥서원은 가져가면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지금 단기는 오늘 뭐 대만 총통선거 마무리 뉴스에 팔자는 가 아닌 것 같고요. 실적으로도 그 최소 뭐 13만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실적이 좋아요. K 뷰티, K 푸드 다 실적 좋아요. 실은. 지금 뭐 미국의 마트에 지금 냉동김밥 맛도 없던데 지금 미국의 K푸드 열풍 때문에 김밥이 뭐 재고가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 나가버려요. 네, 최근에 뭐 화장품 주는 시세 난 것들은 관망하고. 네, 토리모니, 이런 거, 제가 토리모니 잘 나가고 있고, 뭐 VT 잘 나가는 기업인데, 그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연금 안 드렸고요. 요 3대 업종의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자동차도 기아차 하신 분들은 뭐 전혀 문제 없어요. 단 제가 시장 리스크 때문에 단기는 어떻게 하자. 이번 주 3주차에 좀 반등이 좀 세지면은 현금 조절을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죠? 뭐, 그래서 뭐 가격을 제가 제시하고 이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우주항공 이슈도 이게 6G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안 끝납니다. 다만 단순 테마로 간 거는 저는 뭐 별론데, 1차적으로 우주항공 오늘은 결국에는 저궤도 위성을 많이 우리도 쏘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스타링크, 스페이스망처럼 저궤도 위성에서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 더 빠른 속도에 장소에 불문한, 환경에 불문한 지금 우리가 인터넷망을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궁극적으로 6G예요. 다 그 저궤도 위성에서 인터넷망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위성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부품 또는 솔루션 기업들, 그 다음에 6G도 어쨌든 통신 장비는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중간에 그 중계기라 셋업박스 필요하고 다 관련 부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단에 있던 지금 이런 주가들이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에이스테크죠. 2차 전지가 버벅대는 동안 이렇게 보면 급등인데 이렇게 보면 뭐 표도 안 나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그죠? 예, 이거 지금 뭐 KMW.
이런 것들이 하도 몇 년간 못 움직여가지고 단발성으로 예, 봤는데 오늘 제가 부각하는 모습은 좀 예, 긍정이지. 이거 분명히 내일 또 올라가면 또 매물수화 할 거예요. 또 단기간 이슈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5G 장비가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5G 장비가 6G 장비로 둔갑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매물수화돼서 오킨스 전자도 붙었고 지금 센서뷰 같은 주가도 이게 관련주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게도 윗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드웨어 부품 쪽은 AP 위성이 네, 중요한 부품 하나 시스템과 AP 위성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솔루션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했는데 이런 컨택 요게 한국형 발사체 관련 기업이에요, 실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곽강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건 알고는 계세요. 이 섹터를 제가 깊이 공부하면은 어떤 쪽이 좀 우세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고. 끝으로 내일은 바이오주가 제가 부각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바이오주가 좀 부각하는데 오늘 실은 2주차에 연초 고점을 치고 셀트리온 제약도 연초 고점 치고 쭉 밀었고 예, 그래도 오늘 조정이지만 알테오젠이 제일 견조했죠. 지수 편입 때문에. 대표주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바이오는.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도 6만원 초에서 오늘 뭐 장중 5만 3, 4천대까지 미끌러졌었죠. 그러면서 가격 매력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장 끝나고 공교롭게도 가격이 싸니까 호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셀트리온 홀딩스 이제 합병 앞으로 될 회사죠. 요거는 이제 조금 뭐 급등시 따라갈 주가는 아니지만은 요게 이제 오늘 서정진 회장이 연내 여기 합병을 완료해가지고 국내의 거래는 그래도 하고 나스닥에 또 상장을 추진하죠. 네, 나스닥 상장을 연내 셀트리온 홀딩스도 한번 추진하겠다. 이러다 보면 주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겠죠. 네. 다만 나스닥 연내 추진 계획이 긴 이슈이기 때문에 올해 중 뭐 저 하반기 4분기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덤빌 자리는 아니죠. 네. 과락 다음에 상승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2월 MSCI 지수 편입 핵심 후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알테오젠 그리고 한진칼이 유력한 후보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뭔가 좀 넘나 보려고 하는 게, 뭐, 두산 로보틱스. 예, 이런 애들이고, 코스닥 인덱스가 좀 880가 들어올 수 있는 게 LS 머터리얼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일단은 알테오제는 초과 조정에서 팔자에서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8만 8천원 전후까지 빠지고, 뭐 8만 잠깐 7천원 주대.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이게, 팩타는 아닌데, 첩보인데, 지금 머커스는 미국의 MSD 머커스는 로얄티 계약을 지금 연초도 당장은 발표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제약회사 간에 이게 인수합병 제로가 라이센스 인아웃 또는 인수합병 M&A가 뭐 제가 지난번에 표현대로 아저씨 호떡 2개만 찍어주세요. 퍼뜩 찍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당한 조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게. 이미 지금 던딜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6개월에서 한 1년 걸려요. 저게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로얄티 계약은 지금 강력한 데 아니기 때문에 되는데, 최근에 삼성그룹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실은 제약회사 하나를 인수하는데, 이제 SDD 제형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저 기술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머커스가 저기 적극질 않으면 삼성이 가져간다는 얘기가 좀 실은 나돌고 있어요. 바이오는 제가 저 딱 소수 말고는 플랫폼 핵심 말고는 제가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실전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유튜브에서는 뭐 등락 주고 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레고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레고캠 바이오가 오리온 그룹이 5,500억의 인수 공시가 장 끝나고 나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보니까 오리온이 원래 저게 오리온 그룹이 바이오 관심 많아서 한국의 에이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알테오나 레고캠은 실은 주가 움직임 왔다 갔다 하고 개별 잡주가 아니고요. 다 시가총액 조 단위 넘어가죠. 알테오젠 4, 5조 하고 레고캠이 지금 2조, 온대 3조 사이 하잖아요. 오리온 그룹이 알테오젠 인수를 실패했거든요. 그 다음 최고 유망 기업을 찾았겠지. 저게 레고캠이라는 거예요. 장 끝나고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5,500억의 인수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대 주주가 병됐다. 근데 주가가 뭐 주당 5만 9천에 인수를 했던데, 예, 저게 대기업 인수 효과가 시세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는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6만 원대 넘어서 확장되면 뭐 매도 조율은 많은데 저 두 회사가 사실은 이 셀트리온 홀딩스까지는 쌀 때 사서 편입을 기다리면은 수익을 주는 주가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내일은 제가 바이오 이슈들이 좀 장에 등장하면서 오전에 좀 최근에 휴식을 충분히 했던 바이오주들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연내 또 뭐 조금 장이 안정화되면은 바이오 또 갈 주가들이 많아요. 저 대장암 키트 진단기 쪽에 저 지노믹트리 라든지 또 뭐 나중에 되면은 저 치매 치료제 또 미국이 지금 올해 승인이 떨어질 계획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중요한 것들이 오늘 중동 리스크 부각되면 좀 해운 뭐 에너지 움직였고 소프트웨어 움직이고 그다음이 AI는 온 디바이스 AI가 내일 모레 17일 날 언팩 삼성의 갤럭시 S24가 나오죠. 통역 기능부터 고급 문서 작성 기능,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쭉 봤는데 그 5가지 주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언팩 행사에 탑재될 기업들 오늘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강세가 나왔죠. 근데 최근에 제가 지난주 언급했던 저기 뭐야 네페스 아크는 좀 조정이 아침에 강세 나오다가 오후는 좀 흔들렸는데 어쨌든 저것도 엑시노스가 탑재되고 반응해가지고 주가가 강화되면은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고가 매도 조절을 잘 하세요. 내용 되는 것들은 올라가 팔게 해주는데 내용도 없이 까부른 놈들은 빠진다는 거예요. 네, 참고 잘 하시고 여러분들 그 PBB는 이겁니다. 이거 좀 공부하면 영상을 오토기어라는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오토기어. 이분이 아마 뭐 아주 핸섬하게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 PBB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게 제가 이제 내년부터 양산을 준비를 올 하반기부터 양산 준비하고 25년 판매할 거예요. 빠른 모델은 24년 하반기에 나와요. 이게 다목적 차량을 공부하면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앞좌석과 뒷부분 있죠? 앞바퀴 부분에 이 부분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이게 모듈로 이게 목적에 따라서 뒤에 거 모듈로 얼마든지 교체 가능해요. 캠핑을 가면은 캠핑 카로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짐을 싣고 싶으면은 짐을 실는 카고 트럭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모시고 가면 장애인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레일과 계단 자동 계단이 만들어지고 이게 그 다음에 레저용으로 뒤에 우리 가족끼리 여행하면 가족끼리 여행하는 공간을 이게 만들어내고 이 다목적 차량은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커질 거고 이 지붕 있죠 지붕 이게 태양광 기판 3세대 태양광 기판이 깔려요. 이게 태양광 모듈이 이게 지붕에 깔려가 자체 전기를 양산할 수도 있고 기아차가 제가 이게 오토기어라는 여러분들 이게 자동차 전문 유튜브를 공부를 좀 하십시오. 네, 우리 이 친구가 아주 분석을 잘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이 PVB 공부하면은 기아차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는 거예요. 하반기 양생 계획이라면은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1월달에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지. 기아 자동차는 단기는 뭐 좀 9만 원대 중반 이상 세지면은 조율하는데 안 준다 그러면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주 매입하시면
요건 뭐 제가 대표주니까 이렇게 같이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차 2차 전지가 빠를까 기아차가 빠를까 알 수 없죠. 일단 2차 전지는 실적 핸디캡을 다 반영하고 가겠죠. 네, 기아차는 여러분들 이번에 조정에 사신 분들 손해볼 이유조차가 없다는 거야 지금. 장세 불안 때문에 시세가 안 터지는 거고, 장기 목표가는 10만원대 훨씬 넘어갈걸요. 네, 제가 기아차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알고는 계세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 주요 섹터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드렸고요. 한 가지 뭐 한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이 오늘부터 1월 15일부터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 공화당 후보죠. 대통령 후보가 공화당의 후보인데 이제 TV에 등장합니다. 지난 주말에 영하 20도 넘어가는데 20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 이 트럼프니즘, 트럼프를 추종하는 전국의 미국 전역의 지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강성이죠. 트럼프의 목소리는 강경하죠. 중국의 관세 부과 더 때려버리겠다. 주한미군 확 철수시켜버리겠다.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중국은 지금 트럼프가 되기를 바란다잖아요. 그러려면은 제가 보기엔 재앙이 와요. 재발전 안 되고, 로버트 케네디 3세가 뭐 바이든이 재선한다니까 자기는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뭐 제가 또 변화했는데 바이든 영감 저렇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너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불안해 보이고, 트럼프리즘이 나오면은 히토류 부각합니다. 중국에 또 대항마 히토류 부각할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LS 에코 에너지는 뭐 19,000대 사시면 22,000대도 가는 거 맞는데 사실은 투자 가치가 있고요. 쌀 때 사셨으면 일정 수준만 기다려보는 전략이 맞죠. 어쨌든 시장이 불안하면 주가는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또 빅이슈들을 지니고 있는 주가들은 반드시 또 부각한다는 거. 지수가 박스만 갇혀도 종목은 터져요. 내일은 뭐라고요? 바이오 시장 부각할 시간이 왔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대응에 만전을 기하시고. 자, 오늘 월요일날 제가 영상을 먼저 좀 올려드렸고 내일은 제가 미팅 약속이 있고 수요일 저녁에 다시 만나서 또 오늘 제가 언급드린 내용들을 리뷰하고 시장을 분석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쳐보겠습니다. 예, 주중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